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시무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가짜 비핵화 걱정하는 국민이 적대 계속 바라는 세력이라면서 정부의 그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북미회담 앞둔 초당적 의원 외교는 역사적 책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비핵화 관련 대한민국 입장 수렴안, 결의안 등을 채택해서 미국 측에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단이 이제 미국을 방문 중인데 여야 대표단이 지금 가 있죠. 그러니까 공동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문화일보는 국회의장 여 대표 앞 미 비건의 남북 과속 우려 직시해야 한다. 북한이 이제 그 남북 관계의 속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죠. 대북 제재, 유엔 대북 제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 대북 제재 어떤 틀 속에서 남북 관계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일종의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핵화 이렇게 한반도란 말을 빼고 비핵화, 특히 북한 비핵화, 북핵 폐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일관되게 지금 주장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죠. 북미 정상회담에서 2차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이는 북미 간의 빅딜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대북 제재 하에서의 남북 관계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일종의 경고성 발언인데 한미 동맹을 평등한 한미 동맹 관계가 아니고 철저하게 남한이 미국에 종속되는 그런 한미 동맹 하에서 남북 관계의 속도 조절, 그러니까 남북 관계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경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한반도 비핵화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북핵 폐기를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빅딜 내용을 제시할 것이냐에 따라서 큰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제한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인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사명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내 편의 폭력 면허 내주려는 특별사명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세월호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광우병 촛불 집회 등 6개 시위 집회에서 처벌받은 사람도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어떤 방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네요. 중앙일보는 3.1 특사, 코드 사면 말고 민생사범 위주로 단행하라. 이렇게 이런 정치적인 어떤 사범들은 다 제외하라. 그런 주장이죠. 매일경제 신문은 3.1절 특사의 반국가 극렬노동 사범은 제외해야 한다. 역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죠. 사드,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의 경우에 철저하게 주민의 적대적이었죠.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아주 폭력적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코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광우병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권 때였고, 세월호의 경우는 이제 박근혜 정권 때의 국가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과 충돌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정권에도 불문하고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것은 반국가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국가 폭력이 반민중적이죠. 제국주의 반대하는 것, 그리고
밀양 송전탑처럼 도시의 또 재벌 대기업의 전기를 위해서 소외된 지역 그걸 무시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이 송전탑 건설이라든가 역시 사드 반대 역시 박근혜 정권 때나 문재인 정권 때나 똑같이 공권력을 투입해서 이 지역 주민을 소외시키고 고립시키고 경찰 수천 명이 100명도 안 되는 마을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에 저항한 그런 주민들이 무슨 어떤 특정 정권의 코드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파이름 자초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무리수다. 매일경제신문은 남양유업의 배당 확대 압박했다 망신만 당한 국민연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이 한 6% 내외의 국민연금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튜어드십 코드 경영권 개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지금 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전체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6% 정도 수준의 경영 개입이나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다수의 그보다 더 많은 지분과 그 우호적인 지분이 결합해서 국민연금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 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주총이 열렸을 때 그것은 국민연금이 제시하는 경영 개입이라든가 또 어떤 발언권을 국민연금이 우호적인 지분을 결합해서 세대기를 펼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기업 경영에 대해서 주식에서라면 주주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벌 대기업의 경우는 형제들 간에 부모 형제 간에서 주식 지분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소송까지 가는 소리가 많이 봅니다. 대표적으로 롯데의 경우도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파이름이다, 그것이 문제다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간섭 없이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다가 이제 좀 불편해졌나 봅니다. 주주자본주의라면서 주주가 어떤 발언권을 행사하고 경영에 개입하는 것 이것이 불편하다. 그럼 주주자본주의 하지 말아야죠.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하지 말고 이전처럼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투자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주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 주주 간의 또 뭐 경영에 대해서든 배당에 대해서든 당연하게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꽁초 줍고 전기불 끄는 세금 일자리로 고용 참사 못 막는다. 이렇게 비아장되고 있네요. 문화일보는 2019년 첫 달도 고용 참사, 문정부 마이동풍이 더 키웠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금 일자리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당연하게 대표적으로 공무원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 재정으로 인건비가 충당되죠. 그러면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고 공무원은 그 세금을 받기만 하나요? 공무원도 자기가 한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또 그 임금에서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 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면 세금 내는 사람이 있고 그 세금을 혜택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분리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꽁초 줍고 전기불이나 끄는 이런 그 아주 어떤 노동에 대해서 이런 차별적 의식 이런 일들은 굉장히 천하다. 이런 그 봉건주의적인 이런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걸 누가 하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게 차별적 인식을 가졌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것을 엄청난 돈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최저임금이 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80만 내외의 그 저임금 뭐 일자리인데 이런 정도까지도 우리 사회가 허용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 사회는 공동체 사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부도 이런 이 공공 일자리 부분이 예전에 뭐 7호 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돈을 그냥 나눠줄 수 없으니까 이런 그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이제 그런 지적 있고 불만이 있다면 사실은 복지를 확충해서 전국민 기본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복지를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에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또 당연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시동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기업 옥죄기로 흘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기업 옥죄기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하면 뭐 수백만 개의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재벌 대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로벌 기업과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가지고 그런 헌법이 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19조 2항에 말이죠. 당연히 규제를 해야 합니다. 힘 있는 이 대기업들이 눈덩이처럼 이걸 이윤을 극대화해 나가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글로벌 기업과 재벌 대기업 사이에서의 어떤 과당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불필요한 투자를 확대한다든가 그 과정에서 담합구조, 독과점 구조 그리고 사회적 폐해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뭐 당연히 사실 필요한 일이죠. 이것을 기업 옥죄기로 이렇게 표현돼서는 안 되고 또 재벌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을 감추고 그냥 모든 기업을 옥죄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한국당 전대 보수가치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네요. 뭐 보수 정당이라면 당연히 보수가치를 놓고 경쟁을 벌여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뭐 지금 자유한국당의 보수 전통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보수적 가치가 있는가 일단 의문이 되죠. 뭐 그런 보수적 가치조차가 없는데 뭘 갖고 경쟁하겠습니까? 먼저 수구적인 퇴행적인 그런 상황에서부터 벗어나야지만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경쟁하고 정책과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입장 차이가 발생하면 그 안에서 논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정당이 추구하는 집권을 위해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수구보수적인 퇴행적인 이런 정당이 무슨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응급환자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구급대원이 환자 경중 판단케 해야 진짜 응급환자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려면 이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19 구급대원이 환자 경중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19 구급대가 응급 차량에 탑승할 경우에 응급 환자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추가적 자격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119에 그런 응급 환자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의료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추가로 사람을 뽑아야 한다든가, 그러니까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해야지만 인력과 재정이 또 뒷받침돼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이죠. 규제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P2P 개인 투자 자기 책임 원칙에 맞춰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금융위원회가 P2P 개인 간 금융을 차세대 금융산업으로 육성하고 P2P 금융 규율 법제화 방침을 밝혔다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신산업은 일단 허용이 원칙이고 규제는 예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융이든 신산업이든 규제부터 풀고 시행해야 한다. 이건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윤을 위해서 신산업이 됐든 또 새로운 이 사업을 확대하든 투자하든 이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 이윤은 사유화되지만 그 손실은 이윤을 발생하기 위해서 자본이 움직이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의 사유화,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자본이 이윤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이 사회적 손실에 대해서 그 이윤의 또 일부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규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산업이다, 신산업이다, 또 새로운 산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혁신 성장이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펼치면서 규제를 없애라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주총회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주총 관심 없는 단기 투자자에게도 참석업소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25%로 묶여 있어 가지고 이 주주총회 때마다 이 25% 주식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소액 주주들까지도 다 일일이 연락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경영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연락하지 않고 25%의 지분, 그러니까 대주주 몇몇씩 모여서 배당도 결정하고 경영방침도 결정하고 경영진도 교체하고 이렇게 쉽게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를 끌어모을 때는 소액 주주들이 중요하고 주총을 할 때는 소액 주주 연락이 귀찮으니까 배제하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보면 소액 주주나 개미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이 주총에서의 권리 무시하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로 단기 투자자나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배제시키려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시지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이 불러올 세금 폭탄과 임대료 급등을 우려하고 있네요. 그동안 공시지가가 낮았던 점은 왜 생각하지 않죠? 그동안 이 낮은 공시지가, 그리고 급격하게 인상된 부동산 가격, 그 속에서의 그 발생한 불로소득, 이 세금 포탈, 이런 것들이 사회적 빈부격차를 확대시킨 주범이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사회적으로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단순히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추진하는 것을 넘어서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을 공공임대주택 정책으로, 주거정책으로 전환할 때까지 정책을 강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18 망언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야 일각의 5.18 망언과 여당의 무리한 처벌법 발상, 그러니까 5.18 망언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걸 무리하게 처벌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전두환이 1996년, 1980년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하고 또 79년에 12.12 쿠데타, 5.17 반란, 5.18 양민 학살, 이런 군사 반란과 내란 행위를 했고, 그래서 1996년에 김영삼 정권 때 기소됐죠. 구속 기소돼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확정됐죠. 그런데 97년 12월 말에, 아마 그때 IMF 외환위기 직후였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임기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김대중 그 당선자 그 무렵에 정치적 타협으로 전두환을 특별 사면했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란 행위자의 광주 민중학살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광주항쟁이 북한군 개입으로 이루어졌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이런 유언비를 유포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 87조의 내란 행위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내란 행위를 하게 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죠. 행동을 하면 말이죠. 그러나 내란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업무, 선전, 선동하는 경우에 형법 90조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검거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항쟁이 군사적 반란과 내란 행위였는데, 전두환에 이것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또 전혀 다르게 공수부대가 투입되어서 양민이 학살된 이 사건을 북한군 특수부대가 투입돼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전혀 사실과 다르게 계속적으로 선동하고 있는 것은 내란 업무 예비죄에 해당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일보 사설이 여당의 무리한 처벌법 발상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